제가 다닐 당시에는 한 학기에 한 1,100만 원 정도? 저는 한 1년에 그래도 한 5만 불 정도 들지는 않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최재현 변호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LA에서 상속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최재현 변호사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그 LA 코리아타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한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속법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저희 더 스마트 상속하고 업무 협약도 맺고 같이 파트너로서 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랜만에 미국에 와서 영상으로만 뵙고 처음 이제 실물로 뵙는데 네. 실물로 뵈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시고 멋지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희 한욱 변호사님 영상을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기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눠볼 얘기는 뭐 법률 이야기보다는 좀 더 가볍고 흥미로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미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니까 제 이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 변호사하고 미국 변호사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일을 같이 한다라면은 뭐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냐, 뭐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 미국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한국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변호사가 되는지,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어느덧 이제 로스쿨 제도가 자리를 잡은 지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사법고시도 없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사를 취득하고 일반적으로 뭐 대학을 졸업하게 되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3년 이제 공부를 하고 변호사 시험을 봐서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하면 이제 변호사로서 실무 수습을 거치고 실무 수습 기간이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독립적인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되는 과정이 어떤가요? 미국도 거의 흡사해요. 아마 그 로스쿨 제도가 미국에 있는 로스쿨 제도를 아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일단 학사가 있어야 되고요. 예. 학사를 졸업하고 그다음 로스쿨을 들어가면 로스쿨을 들어가는데 물론 다 시험도 있고 들어가서 3년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아, 3년 똑같고요. 네. 저도 한국이 3년인 줄 몰랐는데. 아, 그러세요? 네, 3년을 졸업하고 나서 여기도 변호사 시험 바알 exam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미국은 좀 다른 게 미국은 주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50개 주가 있는데 그 주마다 시험이 다 다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좀 더 시험이 조금 더 어렵고 예, 뭐 공통적으로 보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동일한 부분도 있고 그 주의 법에 관해서 따로 이렇게 시험들이 있고 그래서 그 주의 시험을 통과하면 그 바 exam을 패스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변호사 라이센스를 줍니다. 아까 무슨 실무를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실무를 꼭 거쳐야 되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면 바 exam만 통과하면 독립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로스쿨 다니면서 뭐 실무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를 따로 나와서 채우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한국에서는 로스쿨 입학하기 위해서는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네. 흔히 리트라고 이제 하는데 언어 영역 같은 그런 시험 보고 추리 논증이라고 하는 시험 보고 그리고 이제 논술 같은 거 보고 면접 보고 이렇게 해서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로스쿨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봐야 되나요? 네, 미국도 똑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LSAT이라고 해요. 네. Law School Admission Test 해서 LSAT인데 네. 그것도 비슷해요. 논리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좋은 로스쿨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로스쿨 이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학비가 좀 전문대학원이다 보니까 학비가 좀 되게 비싸고 또 사람들이 흔히 좋은 학교라고 하는 학교일수록 학비가 또 비싼 경향이 있기도 한데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미국도 이제 퍼블릭 로스쿨이 있고 프라이빗 로스쿨이 있고 그래서 뭐 가격도 사실 천차만별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1년에 그래도 한 5만 불 정도 들지는 않나. 그래서 뭐 3년 하면 뭐 10만 불 좀 넘게 15만 불 정도. 물론 이제 그게 다 투이션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국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는 저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나왔는데 좀 비싼 편에 속하거든요. 사립 중에서도 제가 다닐 당시에는 한 학기에 한 1,1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총 6학기. 아, 6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근로자의 네. 1년 연봉을 네. 제가 로스쿨 다니는 동안 학비로 다 이제 소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제도가 있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장학제도를 이용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네. 그렇게도 또 독립적으로 로스쿨 공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여기도 물론 당연히 학자금 대출이 있고요. 아니면 너무 비싸니까 다 빚을 많이 지고 이제 졸업을 하죠. 예.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또 과거에 사법고시 있을 때는 특히 오랫동안 사법고시 공부를 하시는데 매진을 해서 10년, 20년 이렇게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로스쿨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볼 기회를 5번을 딱 주는데 이 5번 계속 응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혹시 미국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미국도 변호사 시험을 볼 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그런 횟수의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볼 수 있는데 보는 동안에 계속 떨어지면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1년에 그렇군요. 시험이 한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떨어지면은 계속 떨어지면 이거 몇 년 동안 변호사가 안 돼서 계속 트라이 하는 분들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변호사 시험이 생각보다 이게 그 합격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에서는 합격률이 한 50% 정도 된다고 일단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학교를 바로 나온다고 했으면은 그 정도에 근접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통계로 냈을 때 이제 합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건 한국도 동일한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스쿨 안에서 뭐 교육하고 이런 실습을 하고 이런 거는 한국에서는 이제 로스쿨 다닐 때 인턴십이라든지 엑스턴십 이런 거 뭐 2주 프로그램, 4주 프로그램에서 뭐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찰청, 뭐 경찰, 변호사 사무실, 러펌 이런 데 가서 좀 실무를 경험해보는 기회가 있기는 하거든요. 혹시 미국에도 로스쿨 다닐 때 그런 기회들이 좀 있나요? 네, 동일합니다. 미국도 학교 다니면서 그런 실무를 접할 그런 기회들이 여러 번 있고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그런 경험을 많이 쌓고 졸업을 하면 바로 취직하는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6개월간 이제 실무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흔히 말하면 로펌 같은 곳에서 6개월 이상 연수를 한다고 하죠. 연수를 하는 기간을 거치면 이제 10월부터 독립적으로 재판을 나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미국은 그런 건 없다.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졸업한 후 뭐 바뀐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현실적인 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변호사라고 하면 물론 전보다는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좀